제가 15년 전부터 영상 강의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곳에서 영상에 관한 그 강의를 했었는데요. 애들한테도 영상 강의에 대한 강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영상강은 즉 나주다 하는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을 나주에서 한 번도 이야기 못했죠. 오늘 처음으로 지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본 강의를 시작에 앞서서요. 한번 이 지도를 한번 불을 앞에 조금만 좀 꺼주면 더 잘 보일 것 같은데요. 자, 이 지도는 저희들이 흔히 보는 지도가 아니죠.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나주가 여기에 있고요. 서울이 이쪽에 있습니다. 상하이가 이쪽에 있고요. 큐슈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항주만이라고 하는 남경이 있는 곳이죠. 상해는 지금 여기가 상해고요. 자, 이 지도를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거꾸로 됐어요? 아까 우리 문화원 선생님이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지도가 막 뭘 손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고 계신가 봤더니 지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꾸로 돌렸더라고요. 이것이 맞은 것이다 알아보면서 다시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위치로 돌렸습니다. 이걸 보고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는 지도는 그러면 이걸 거꾸로 180도 돌리면 정상적인 지도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그 지도는 바른 지도일까요? 바로 이것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생각지도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관습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지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저희들이 서울을 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라간다라고 그러죠. 그러죠. 상경한다고. 뭐 이렇게 올라간다, 상경한다. 자, 올라간 게 맞을까요? 서울 지도를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서울 올라간 게 맞지 않죠. 그런데 상경이란 말 자체도 어떻게 보면 맞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상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라간다라고 하면 금성산 꼭대기를 하늘로 올라가야죠. 그런데 서울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평이동을 남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제가 뼈저리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낀 게 뭐냐면 바로 제가 공부하는 것이 바다입니다. 바닷물 생각해 보십시오. 바닷물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바닷물은 사실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들물 때. 그러나 바닷물은 분명히 수평이동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상승운동을 합니다. 불과 썰물과 들물 때 그 조차는 3m에서 5m 사이죠. 5m, 3m에서 6m 사이를 올라가는데 해발 고도가 낮은 곳으로부터 먼저 채워져 가니까 우리 사람을 중심으로 보면 물이 나 있는 쪽으로 오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바닷가에 물이 차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기존에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이 다 맞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나라가 민족의 형성에 있어서 배다르 민족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배다르 민족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기마 민족과 관련시켜서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배달이라고 하는 말은 말 타는 그런 민족이라는 말이 아니라 박달이라고 하는 말이죠. 밝은 땅이 바로 고로 말하면 배달입니다. 달이라고 하는 말이 땅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나주하고 관련된 문화는 과연 이 귀마 민족과 관련된 문화일까? 고대 문화 형성에 있어서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배하고 관련된 그런 문화가 훨씬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말이 달릴 만한 그런 좋은 초원지대가 아니죠. 강이 있고 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배하고 관련된 그런 문화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영산강에 있어서 물길, 그 다음에 백길, 관련된 포구들, 그 다음에 관련된 역사, 거기와 관련된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무대에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생각을 바꾸기가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자, 물길에 관한 겁니다. 영산강 물길을 그 발원지를 저기 담양부터 보는 거죠. 그런 부분은 뭐 잘 아실 것이에요. 담양 그 용소입니까?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일제 때는 양호도까지였다가 그 다음에 지금 80년대에 하구뚝이 완성이 되면서 하구뚝까지 그렇게 종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129km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영산강을 상류, 중류, 하류로 나누어 봤습니다. 상류는 어디까지냐면 바닷물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지역을 상류로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주까지는 바닷물이 들어오죠. 옛날에 들어왔죠.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일단은 나주의 위쪽 부분, 장성, 담양, 화순 바닷물이 미치지 않죠. 광주도 바닷물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류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나주는 중류, 그 다음에 그 밑에 영암이나 무안, 그 남쪽은 하류로 봤습니다. 자, 그런데 노무현 정권이 돼가지고 그때 우리 민족 뿌리찾기 운동을 하면서 일제 잔재 청산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기억나실랑가 모르겠네요. 그때 일제 그 잔재를 청산하자 해가지고 그 일제 잔재 청산하는 그 대회로 해가지고 그때 그 주제들을 이렇게 모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상을 결정을 했는데 영산강은 일제 잔재다. 금강도 일제 잔재다 해가지고 이게 대상으로 혹시 결정돼가지고 나주 쪽에서 뭔 소리냐? 영산강은 일제 잔재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취소된 사건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완전히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그때. 근데 과연 영산강이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 하는 얘기죠. 근데 나주 쪽에서는 아니다. 조선시대 때 영산강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영산강의 물줄기를 제가 기록대로 쭉 한번 찾아봤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다음 구한말 시기까지 기록들을 쭉 살펴보니까 나주 영산강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 등장을 하냐면 17세기 중반에 등장을 합니다. 그 전에는 영산강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17세기 중반에 등장하는 이름도 나주 영산강입니다.
그리고 그 나주 영산강은 어디를 말하냐면 지금 현재 영산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회진 정도까지 약 2km에서 이쪽 저쪽 어간을 나주 영산강이라고 분명히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구간에 대한 지명은 별도로 있겠죠. 담양에서는 원율천, 그 다음에 담양읍 북쪽으로 와서 북천,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와서 무슨 년이 있었죠? 그 지금 담양 위에 저 국밥집으로 유명한데 어디요? 네, 한편 그게 어디죠?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국밥집 유명한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위에 부른 이름 또 다르고요. 광주에 들어오면 칠천, 그 다음에 광탄, 그 다음에 나주 영산강, 그 다음에 회진강, 그 다음에 사오포에 가서는 사호강, 그 다음에 몽탄강, 이렇게 자기 지역에서 부르는 물길 이름이 따로따로 다 있습니다. 나주 영산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영산포 건너편 쪽에서 회진까지 그 일부 기간만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일부 구간만 말하는데 이 나주 영산강, 조선시대 때는 나주 영산강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만 일부 구간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주 영산강에 간다라고 하면 거기를 간다는 얘기예요. 거기를 가는데 왜 가냐면 거기에 무엇이 있었나요? 대동미를 거기서 실어 나르는 영산창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주 영산강이라고 하는 말이 영산창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용례를 보면요. 그리고 언제 들어와서 영산강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냐면 구한말 시기에 지도에 보면 담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몽탄강 거기까지 통칭하는 영산강 이름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쓴 거 아니죠. 그 통칭하는 영산강 이름은. 그러면서 일제 초기에는 영산강 그러면 이 전체를 말하는 그런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일제 잔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구한말 지도를 보면 자, 이게 몽타이죠. 여기가 산포만이고요. 여기에 영산강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산강, 영산강. 그다음 지금 여기가 지금 나주거든요. 나주인데 저 위쪽에도 지도를 보면 담양 쪽에도 영산강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구한말 시기에 등장하는 이게 바로 이제 청일전쟁 하기 위해서 바로 직전에 일본 놈들이 그린 지도죠. 5만 불의 지도. 그 전쟁 준비하면서 그린 지도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나주시청이고요. 그 다음에, 자, 나주 영산강은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산창이 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혹시 나주목포란 말은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그 얘기는 좀 이따 좀 할게요. 나주목포입니다. 바로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 회징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영상 테마파크가 지금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건너편 쪽에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죽포 혹시 들어보셨어요? 화동마을. 그 죽포에가 옛날에 나주 전선들이 있었는데 두 척 있었습니다. 전함들이. 판옥선이죠, 그러니까. 판옥선이 두 척 있었는데
이 죽포는 특이한 것이 뭐냐면 한 1km 정도를 수로를 팠습니다. 굴착을 했죠. 이 나주 전선들이 원래 어디에 있었냐면 삼양면은 아시죠? 지금 남학이 옛날에 나주 땅이었잖아요. 그 뒤쪽 용포 마을에 있었습니다. 16세기 임진환 이후에. 그랬는데 이 죽포로 옮겨가지고 나주 전선이 나주를 지키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만, 사리빨일 때만 배를 움직일 수가 있게 되니까 평상시에도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이 운하를 팠습니다. 운하를 파가지고 배가 한 달에 15일 정도를 이제 드나들 수 있게 그렇게 됐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처음 들으셨죠? 예. 근데 이 운하를 누가 팠냐면 이 죽포 옆에 있는 4개 면, 마계면, 그때 지금 수다면 옛날에 별도로 있었죠. 다시면, 수다면. 그 4개 면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세금이나 또 노역을 감면해 주면서 여기에 운하를 파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평 역사에 보면요. 예. 대굴포 아시죠? 어디 앞에요? 대굴포. 예, 대굴포. 대굴포는 그것도 바로 제가 봐서는 지금 거기는 한평이죠. 한평 학교. 마을 자체가 사포나로 옮겨. 크게 판 운하죠. 대굴포에가 전선이 있었다고. 예, 그건 나중 얘기고요. 이건 그 전 얘기인데 이것은 임진환 이후에 나주 전선, 나주가 우수영에 소속돼 있지 않습니까? 왜 소속이 되냐면 이 전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수영, 우수산 밑에 소속이 된 거죠. 이게 이 죽포의 전함을 두척 배척을 해가지고 이 나주 그 내륙을 지키는 거죠. 대굴포는 거기에는 이제 수영이죠. 전라 수영. 자, 그 다음. 자, 이게 바로 죽포입니다. 여기가 장춘정이 있죠. 이 앞이 전선을 놔뒀던 것이고요. 그 다음. 반대쪽입니다, 지금. 여기가 운하입니다. 이 지적도상으로 보면 이게 지금 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논들은 전부 가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수로고요. 여기가 바로 그 운하를 팠던 곳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영산강 물길이죠.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백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닷물이 어디까지 과연 들어왔을까? 바닷배가 들어오려면 바닷물이 일단 들어와야 됩니다. 옛날 돛담배들은 전부 물 따라 다니는 거죠. 물 따라서, 바람 따라서. 근데 기록에 보면 이 물이 어디까지 들어왔다라고 하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냐면 앙안바위 아시죠? 예. 앙안바위 밑에 보면 굴이 있습니다. 앙안바위 밑에 동국 여지승남에 보면 굴이 있고 그 굴에 용이 산다. 그런데 물이 들면 그 굴이 보이고 안 보이고 물이 쓰면 그 굴이 보인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거든요. 그리고 택리지도 보면 나주 영산강까지 분명하게 나주 영산강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산강이 아니라 나주 영산강까지 물이 들기 때문에 바닷배가 거기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조선 후기 지방도를 보면 영강진 그러니까 둥근나루 지금 바로 여기 밑에죠. 그 나주역 밑에 롤러 스케이트장 있는데 옛날에 그거가 둥근나루죠. 거기가 영강진이었더라고요. 거기까지 물이 들어오는데 물이 들면 2장, 3장, 쓰면 2장이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은 되게 한 사람 정도 그 깊이를 말하는데 1.5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